저는 지금 과학 기술을 제 나름대로 그 머릿속에서 유추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과학적 합리적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과학 서적을 제가 통해서 기술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보고 또 이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을 이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어떤 과학기술이라는 게 보면 어떤 그 과학자들이나 또는 그 제품 개발자들 그들이 이제 뭐 에디슨이다 테슬라다 그러면 그 수많은 과학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그런 특수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반 대중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뭐 휴대폰에서 어떤 기술을 갖다가 그 과학 뭐 어떤 과학 기술자가 있다, 제품 개발자가 있다. 그러면 그 대중에게 굳이 가르쳐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개발해 갖고 발견한 어떤 과학적인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 참여해서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티끌이라도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면 그게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내 과학기술의 어떤 지식이 자라는 이런 방향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부터 먼저 제가 머릿속으로 분석하고 머릿속으로 합리적이면 꼭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문으로 남게 해서 나중에 계속 그걸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놔둔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뭔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조금 일반 사람들은 약간 원신으로 만들어 놓고 가르쳐 주지 않고 안 가르쳐 줄 필요는 없어요. 제품 개발자가 개발했는데 굳이 그거를 대중에 가르쳐 줄 필요는 없죠. 일단 기술적인 TV를 개발했다. 뭐 어떤 기술을 제품을 개발했다. 그걸 대중에 가르쳐 줄 필요 없는 거죠. 지가 그냥 특허를 내든가 해서 기술을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래서 지 지식으로 그냥 혼자서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있긴 한데 저도 보다 많은 사람이 과학 지식을 좀 알면은 이렇게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똑똑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에게도 과학 기술을 공개하자. 과학 기술을 좀 기술 이렇게 뭐 그래서 이렇게 좀 과학 기술을 저도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요. 과학 기술 서적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검토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제 나름대로 새로 하나 이렇게 그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구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하고 유추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과학 지식을 전부는 알지 못해도 티끌이라도 우리가 과학 지식을 실력을 증진을 시키려고 또 그것이 모이고 축적하니까 서로 이제 지식이 연결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서도 과학 기술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지 말고 이해 위주의 과학. 그래서 쉽게 이해해서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기술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고 이제 어떤 그런 실험에 참여해 보거나 제품 개발에 참여해 보거나 그래서 수없이 연구를 종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 머릿속으로 유추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정보의 저장과 입출력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로 0과 1로서 모든 걸 정보로 그럼 그림 같은 거나 아니면 또 동영상 이것도 0과 1로 다 저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의 정보의 저장을 보면은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신호가 전송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못 보죠.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거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하죠. 그러나 빛이 이제 딱 형광등을 켜거나 자연빛이거나 빛이 있으면은 그 빛에 이제 정보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 빛이 거울에 이제 반사될 때 거기에 정보가 그대로 내 천연색, 총천연색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뭐 옷을 이제 갈아입으면 또 이제 또 다른 옷을 갈아입으면 그때 노란색 옷을 갈아입으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검정색 옷을 입으면 검정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면 빛이 정보를 기록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화면에 거울이라는 화면에 비춰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필름 같은 거 우리가 옛날에 사진이 처음에 개발될 때 이렇게 빛으로서 이렇게 상대방의 상을 끌어들여서 찰칵하고 그것을 인화주에 기록하는 식으로 인화주는 나중에 이제 하죠. 거기다가서 필름 형태로 이것을 딱 기록을 하고 그것을 인화주로 떠서 이렇게 사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이용해 가지고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이다, 자연의 모습이다. 이것을 찍어서 필름에 그것을 입혀 가지고 그것을 인화주로 뜨는 이런 이렇게 정보의 어떤 그 저장, 기록 이런 것들을 읽어드리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보의 진짜 저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과 1로 모든 것을 저장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당최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은 전기를 주고 안 주고 이거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0과 1로서 어떻게 정보를 저장을 하죠? 전기를 주고 안 주고 이게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주면은 전기적인 특성을 떼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고 전기를 안 주면은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 이거 의미하는 것 같은데 또 전기를 강하게 주면 정보가 지워지고 이거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 실험에 내가 뭐 과학실에 참여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것을 직접 보거나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보려니까 당시 이해가 안 가고 인터넷을 통해서 봐도 그렇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모든 정보를 0과 1로 기록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진 현상처럼 사진 현상처럼 해서 이게 필름이 있다. 그러면 필름을 한 개짜리가 아니라 10개 프레임으로 이렇게 10개짜리로 만든다. 그럼 연속적인 촬영이 되는 거죠. 만화 같은 것도 보면은 한 동작 만들면 다음 컷 이렇게 연결해 갖고 빨리 필름을 돌리면 동영상으로 보이듯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아주 작은 크기로 아주 입자 크기로 해서 그 빛을 갖다가 작게 만들어 가지고 빛을 이렇게 가공해서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비춰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성 기반해 가지고 자석 같은 자성 기반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또 기록하고 읽어드리고 지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칠판 같은 데서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 지울 수 있잖아요. 칠판에다 써갖고 떠든 사람 누구 이렇게 하면 며칠이고 한 달이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소 당번 누구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지우면 다시 그것을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다시 저장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 현재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성을 띈 무엇? 저도 이제 이걸 실험을 참여 안 했고 그렇죠. 어떤 과학기술 개발자가 굳이 그걸 가르쳐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좀 몹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바에 나갖고 그 제품 개발자처럼 잘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 과학 지식에 대해서 저다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우리도 쉽게 이해할 텐데 책을 봐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머릿속으로만 유치해서 그런가 책을 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보의 저장을 빛을 크기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싸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진 현상처럼 여기서 그 필름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것처럼 찍어주고 거기서 읽어드리고 그것을 읽어드리고 뭐 사진 같은 거 필름에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인화지에다 이게 딱 사진을 갖다가 모습을 하면 자신의 모습이나 자연 풍경의 모습을 사진 인화지를 통해서 이렇게 딱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흑백이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총천연색으로 보이죠. 컬러로 보이죠. 예전에는 TV도 흑백 TV였고 지금은 그 컬러 TV고요. 기술이 하나하나 발전하는데 일반 대중의 그 모든 기술 개발자나 참여자가 아닌 이상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책을 봐도 모르겠어요. 책을 봐도 모르게 누가 그냥 저처럼 유튜브에나 아니면 TV에서 동영상 TV 과학 프로그램을 쉽게 가르쳐 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 몇 마디로 가르쳐 주는 게 더 낫죠. 책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십니까? 그냥 그렇죠. 과학기술자나 옆에서 그냥 누가 설명해 주고 쉽게.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자가 진짜로 가짜로 가르쳐 주는 사람 말고 진짜로 가르쳐 주는 사람 옆에서 쉽게 설명해 주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거든요. 당구 만한테 배우는 게 낫겠습니까? 방구 50한테 배우는 게.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당구 많으니까 과학 지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TV 같은 데서도 과학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폭이 일반 대중도 많이 늘어나고 호기심도 늘어나고 그 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된다라는 일반 대중에게도 과학기술을 쉽게 공개를 하자.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럼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정 지식을 소수만 공유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정보 이동이다 그러면은 음성 같은 거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딱 내가 시를 통해서 보면은 음성이 전달이 되는 그 시를 하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신기한 모습을 봤죠. 그러면 시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전기선, 그렇죠. 전기선을 대신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적인 것에다가도 음성 신호나 또는 또 심지어는 동영상 이런 신호 이런 것들을 또는 문자 신호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한다는 거죠. 탑재를 해갖고 그 선을 통해서 간다는 게 이게 전파거든요. 또는 그것을 유선적인 전기 신호도 통신으로 가능하지만 무선적인 전기 신호에다가 그렇죠. 이것도 과학기술자에 의해서 개발된 거죠. 일반 대중이 참여한 게 아니라 그래서 무선에다가 실어가지고 라디오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멀리 전송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휴대폰은 전부 다 선이 없이 무선으로 음성을 듣거나 동영상 얼굴을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또 전파에다가 탑재를 해서 전파가 이제 뭐라 그럴까 소위 얘기를 하자면 마트 배송 차량처럼 마트에 이렇게 배송 식료품 배송 차량처럼 정보를 탑재해서 전파가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는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빛도 이렇게 어디가 정보를 빛이 있으면은 빛 자체가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빛이 있으면은 거울이 보이고 우리 모습이 빛이 없으면 어두컴컴하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빛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탑재를 해서 마트 배달 차량처럼 정보를 탑재하는 그런 용도로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보여준다는. 그래서 거울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거울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빛이 없으면 안 보이고 마트 배송 차량이 배달해주면 그 물품이 있는 거고 배달 안 해주면 물품이 없는 거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보의 기록, 정보의 그 저장, 운송, 정보의 운송은 그냥 광소묘선에 맡기고 웨이퍼 같은 것을 가공을 하든지 뭐 광소묘를 통해서 하든지 정보의 어떤 그 배송까지는 광소묘가 하고 나머지 부분 정보의 저장과 기록, 지우기, 읽기 이런 것은 정기적인 신호가 담당하는 그 안을 말씀을 드렸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광소묘의 그 빛이 광소묘를 통해서 그 빛이 정보의 또 정보의 기록까지 담당하거나 읽어드린 것까지 담당을 해주고 지우는 부분만 정기적인 신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지우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란과 이안으로서 이런 그런 기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파시키 좀 합시다. 지금도 정보의 저장과 기록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책을 봐도 이해를 못하겠고 이걸 봐도 영과 이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한다. 그런 사진 현상 이렇게 하면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이 정보 배달자 같아가지고 마트 배송하는 것처럼 정보를 영상 신호든 이런 것들을 빛은 음성 신호는 안 되죠. 빛은 음성 신호는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광섬유 선을 통해서는 가능하지만 자연적인 빛을 통해서는 그렇죠. 그냥 동영상만 볼 수 있을 뿐이죠. 그 소리의 전달은 공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기술적인 것이 없다면 인간이 만든 어떤 그 기술적인 것이 없다면 전기적인 신호 유선에서 음성 신호 텍스트 그다음 문자 그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전부 보내는 거 없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음성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일반 매질을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소리가 파동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빛 같은 것도 그 소리를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영상을 담을 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울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빛이 이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서 거울에 딱 비춰주니까 그거를 빛이 반사돼서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뇌 안에서 정보를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보의 저장과 어떤 기록 이것을 읽어드리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기술을 좀 지식을 좀 쌓아야 될 텐데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유출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뚜렷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네. 정보의 저장과 기록이 0과 1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럼 동영상과 그런 것도 색깔도 다 0과 1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디지털 신호라는 게 한마디로 디지털 신호 같은 건 일단 조작이 쉬워요. 그래서 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디지털 전파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정보를 봐서 그것이 이제 컴퓨터에서 그거를 유추하거나 그동안 축적된 이런 경험, 축적된 정보를 통해서 디지털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게 조작이 쉽다고요. 그래서 조작이 쉽기 때문에 광학 렌즈 방식으로 기계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광학 렌즈로서 그것을 보는 이렇게 이중안을 두 개의 안을 같이 가져야 된다. 비행체에서 어떤 전파를 통한 정보를 통한 정보의 왜곡 이것을 정보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적이 이제 우리 기술 그 안에서 다른 정보를 보여주면 어쩌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보를 조작할 수 있어서 광학 렌즈 방식으로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추가로 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의 흐름과는 틀리게 그냥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신호만 의존하지 말고 광학렌즈 방식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조작이 쉬우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의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인데 이 부분이 잠깐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정보의 저장과 기록을 사진 현상이나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비춰져 가지고 거울에 보게 하거나 또는 칠판 같은데 우리가 정보를 기록하거나 그것을 볼 수 있거나 볼 수 있다는 건 읽는다는 뜻이죠. 그것을 지우거나 영화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필름을 연속적으로 들으면 동영상이고 어떤 슬라이드처럼 해서 이렇게 어떤 청 같은데 이렇게 이런 칠판 같은데 벽 같은데 비추면 그 슬라이드 영화가 되고 그것을 좀 더 가공을 시킨 것이 현재 영화관에서처럼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좀 더 기술이 발전하니까 영화관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비추는,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슬라이드를 비추면 거기에 보여주는. 지금 기술이 더 나아가서 홀로그램으로 공중에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발전한 게 지금 영화관이 집안에 들어와서 TV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TV하고 이제 흑백 TV였다가 지금은 천연 TV, 좀 더 막 LCD, OLED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기술의 이제 발전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의 그 일반 대중이 거기에 그 제품 개발자의 기술 발전, 그 기술을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특허라는 제도가 이제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기술이 이제 알게 되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면은 많은 사람이 그 지식을 알게 되고, 안 가르쳐 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첨단 분야라고 생각하는 반도체나 이렇게 정보의 저장과 기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통신 부분에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고,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이동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지우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TV 안에서나 이런 과학기술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했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생각을 그냥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